안녕하세요. 쉘브레입니다. 그저께 정도구나. 저한테 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 이제 구 덕모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엽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되어 질문 드리기 좀 그렇네요. 기회가 되시면 CTC 코인 상황 및 전망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크레딧 코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이제 크레딧 코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 뭐 객관적인 그리고 가장 근래에 나와 있는 팩트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선진국보다는 뭐 인도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예, 뭐 이런 국가에 관심이 예전서부터 참 많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G7의 성장을 보고 투자는 이런 쪽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도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저는 전 세계 자본이 향후에도 더 많이 몰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GDP, GNP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G7보다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베이스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사실은 크레딧 코인이거든요. CTC. 그래서 저도 뭐 예전서부터 이제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재 뭐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엄청 뭐 폭발적인 그런 건 없긴 하지만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코인에 관해서 물려 계신 분들도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은 긍정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확실시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좀 약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요즘에 여러분들이 공중파 미디어를 보면은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1로 생각했던 국가가 그런 데서 오히려 강점이 많은 국가가 인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와전돼서 바뀌었어요. 나이지리아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인도를 인구 확장면이나 아니면 뭐 평균 연령이 어린 청년층이 더 두터운 게 인도보다는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0년인데 완전히 진짜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죠.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은 아마 지금 항아리 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 추세 쪽으로 가속화돼서 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젊은 층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젊은 층이 더 두껍게 진입돼 있어요. 이러면 나라 자체가 국가적으로 되게 젊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할 확률도 되게 높고. 그래서 자, 이 UN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2100년 것까지 자료, 우리가 뭐 여기까지는 예측할 필요가 없고, 보시면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정 시점을 지나면 인도가 좀 중국보단 느리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033년 정도 근거로 이쪽을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하향세를 띱니다. 근데 인도는 조금 늦죠. 2060년 정도, 70년 가까이 돼야 그때서부터 이제 하향 곡선을 띄는데, 나이지리아를 보시면 계속 성장을 해요. 근데 미국은 성장을 하긴 하지만 아주 미온적인 성장. 요거를 보시면 제가 이제 팩트적인 사실을 말씀드린다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나이지리아는 몇몇 개 이제 중요한 핵심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부자라는 데가 있고 하나는 라고스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근간에 나온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기반돼 있는 배경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게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니까 이제 제가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항공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는 나이지리아 수도는 아부자라고 알고 있지만 아부자는 그냥 행정 도시일 뿐입니다.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경제 중심이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라고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공편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상대도 안 되게 아부자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가실 때는 오히려 라고스로 들어가시는 게
더 아마 용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 나이지리아 여기 나와 있는데 아부자는 중심에 있죠. 딱 중심에 있고 라고스는 여기 바다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냐면 부산 정도? 예. 더 엄밀히 조금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송도, 예, 청라지구 이런데. 그래서 라고스 안에는 또다시 자유무역지대가 있어요. 뭐 관세나 이런 면에서 조금 자유롭겠죠. 그래서 어쨌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라고스가 위주로 해서 이제 그 나이지리아 국가를 이제 이끄는 뭐 핵심 지역인데 이 글루아죠. 글루아라는 이 회사 CTC의 이제 근간이죠. 라고스 정부와 협력하여 농업 자산을 디지털화합니다. 이게 작년 말에 이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라고스 정부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나이지리아 정부인 거죠. 우리는 뭐 부산시와 뭐 글루아가 뭐 협력을 했다. 이러면 한국 정부가 용인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업 자산의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농부들이 더 쉽게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얘기. 그래서 선진국 자본이 조금 쉽게 나이지리아로 들어가는데 그 농부들한테 특화되게 대출을 지급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라인을 형성을 해줬다. 라고스가 이제 오픈을 해줘서 인정을 해줬다는 의미죠. 글로아 프로젝트에 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 동지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것도 라고스 주가 허락하에 이것도 NFT에 관해서 발행에 관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토지를 관리하는데 NFT를 연계해서 NFT 발행을 주도를 한 거죠. 그 중간에 글루아라는 이 회사가 있었던 거고 이 의미는 뭐냐면 선진 자본이 예를 들어서 뭐 서클사 USDC 그러니까 미국의 뭐 자본이 이 나이지리아로 들어갈 때 이 농지를 확보할 때도 예를 들어서 농지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이 농부들한테 대출을 지급해 준다. 이러면 만약에 이 돈을 못 갚으면 이 농지에 관한 NFT 소유권은 자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는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외지인이 쉽게 투자를 하거나 뭐가 거래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이 이제 그런 거버넌스가 이제 보여졌고 또 하나는 여기 5개년 로드맵에 따르면 이 부문은 2025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농업 자산을 식별, 기록 및 거래하는 데 막대한 가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라고스 주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5개년 로드맵에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쨌건 글루아랑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이게 이제 진행됐던 거고 또 하나는 9월 22일 날 글루아가 파트너십을 맺은 리케 자유지대 그러니까 자유무역지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이게 한국 한반도에서는 자유무역 지대잖아요. 이런 측면이죠. 그리고 지나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CT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팍스에도 있고 그리고 업비트의 BTC 마켓에도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어서 손절하고 나갈까 이게 뭐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따로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라고스 주를 아프리카의 선도적인 하위 국가로 더욱 확립할 이러한 파트너십의 엄청난 잠재력에 매우 흥분됩니다. 라고 여기 라고스 주와 관련돼 있는 뭐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셨죠. 그리고 라고스 주지사도 마찬가지로 국가 전반에 대한 진보와 희망의 횃불로 칭찬하며 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달려갑니다. 뭐 이거를 바로 받아들입니다. 글로와 플랫폼에 관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인정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오테림 글루아 대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자유무역지대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여기가 가장 큰 이제 경제 구역이거든요. 자유무역지대이면서.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당코테 정유 공장이 근접해 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말했다. 무역은 연간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나이지리아의 경제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내에서도 되게 중요한 핵심 지역과 글루아가 파트너십을 이미 맺은 거죠. 정부하고. 이런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다 그냥 허울뿐인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런 코인들을 일반 잘 모르는 분들한테 팔고, 사기를 치고, 뭐 그런 일들이, 근데 근거 자료가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당코테 정유 공장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는 뭐가 있냐면 2023년 4월 25일에 실리콘밸리의 K 블록체인 기업 아프리카 금융 인프라 구축 나선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근거 자료, 작년에 라고스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던 두 가지 사례에 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이지리아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한국인이 만든 블록체인 기업이 중책을 맡는다. 그래서 이 CTC 업비트 비트코인 마켓에 있는 이 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향후에 이게 원화마켓에 언제 상장될지, 바이낸스에 공식적으로 언제 뭐 상장될지 그건 미지수이긴 하지만 확률상 없지는 않다는 거를 알아두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을 열심히 하고 투명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지난해 12월 나이지리아 결제 시스템 비전 2025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계획을 언급했고, 이 나라 증권거래위원회도 ICO 기반 투자 솔루션 도입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블록체인 기업 글루아는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재무부와 가상자산 합법화 채택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 프레임워크, 파트너십을 제안했다고 25일날 밝혔다. 여기 제안했다라고 밝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라고스라는 나이지리아 지역 내에서, 나이지리아라는 국가 내에서도 중요한 핵심 도시와 그런 곳과 이미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잠정적으로 허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아 나이지리아 파트너십도 한층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글루아와 나이지리아 정부의 협력 체결이 확정되면 나이지리아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또는 ICO 규제의 초기 마련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글루아를 통해서 이제 그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널리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뭐 공과금 납부 기록 등 뭐 개인 신용 정보 등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NFT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해서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체이널시스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 154개국 중 암호화폐 사용 인구의 비율이 8번째로 높은 나라다. 과거 수년간 암호화폐 합법화 및 수용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글루아는 올바른 정책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면 나이지리아 경제 성장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확장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게 제도권 수용해서 이거를 용인해주면,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구태여 밴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내용들이 뭐 수개월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어스턴 리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현지 기사는 나이지리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컨펌을 받고 발행이 되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코멘트도 해줬네요 라고 이런 중요한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적인 기사가 나와도 정부에서 이 관련돼 있는 재무부, 중앙은행, SEC가 용인은 안 해주면 이 기사를 내보낼 수 없었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용인을 해준 거죠. 예. 사실 그 정도 관계라는 거죠. 지금 글루아랑 나이지리아 정부랑 현재 이제 그렇고, 자 이건 이제 또 다른 뉴스인데, 암호화폐 수용 글루아는 나이지리아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 아까 좀 전에 이제 국내 기사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의 내용인데, 글루아 크립토커런시 합법화에 대한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와의 협력 제한. 네, 그래서 미지수이긴 하지만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정 중에 하나이지, 라고스와 뭐 글루아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는 걸 보면 이것도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글루아의 비전 해가지고, 오테님 글루아 대표는 나이지리아의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암호화폐의 변혁적 잠재력에 대한 회사의 믿음을 표명했다. 글루아는 나이지리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책임있는 암호화폐 사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범죄 활동을 방지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이거를 반대할 필요가 없죠. 이미 라고스를 통해서 이미 샘플링이 이미 긍정적으로 진행됐다는 거를 나이지리아 정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지리아 정부의 현재 입장에 관한 얘기, 특히 젊은 인구 사이에서 암호화폐 채택 및 사용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정부는 사기, 돈 세탁, 기타 범죄 활동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직 디지털 자산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했다. 글루아는 잘 만들어진 정책 프레임워크가 디지털 자산의 나이지리아 경제 성장과 금융 포용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자, 근데 여기서 나이지리아 재무부의 국장님이, 자 여기 재무부의 국장이 아메드 글로리아 쿠푸지는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범죄 행위를 방지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재무부의 약속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물음표를 던지면서 미지수인 것 같지만 재무부의 국장이 긍정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정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나이지리아 정부와 글루아의 파트너십에 관해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의 이해관계와 지원에 관해서 나이지리아 정부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권장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글루아 및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블록체인 협회 같은 경우도 글루아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커넥션 관계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또 하나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1월 13일 날 아마 이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2023년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글로아 캐피탈과 이 서클사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USDC를 통한 금융 포용 및 글로벌 변형을 지원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클사가 허접하지 않은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무 회사하고나 이렇게 근본 없는 회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절대로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맺었냐? 이 글루아랑 신흥시장의 핀테크 대출 업체는 금융 포용을 도울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클사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이유는 미국에 있는 자본 선진그룹 G7과 저는 서클이 긴밀하게 커넥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글루아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투자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런 거를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7은 고령화와 경제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여기에서 리치를 찍고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나 인도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 신흥국들은 아직까지 성장할 여력이 훨씬 더 있어요.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 있는 자본이 뭔가를 통해서 자본의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심에 글루아라는 이 업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루아는 CTC 코인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USDC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수집 및 분배한다. 그래서 서클사는 DC를 통해서 글루아를 지원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칼럼이 나와 있었고, 또 하나는 서클사는 블랙록이 미국 채권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블랙록이 채권을 관리하는데 서클사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USDC. 그러니까 엄청 허접한 회사가,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운용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는 금융시장 통틀어서 블랙록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마스터카드, 비자사, 머니그램이 이제 눈에 도드라지게 띄네요. 근데 뭐 핵심 사항은 뭐냐면 DCG 그룹의 베리 실버트, 총재인 이제 CEO인 베리 실버트는 2015년도에 서클사에 투자를 해요. 여기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코인베이스도 베리 실버트가 2015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뭐냐면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가 공식적으로 DCG 그룹이 탄생할 때 거기에 이제 자본 투입을 합니다. 나스닥과 같이.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는 DCG 그룹에서도 인정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글루아 프로젝트. 왜냐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비자사가 있고 솔라나가 있고 글루아 캐피탈이라고 여기 파트너십 이후에 여기 앞면에 보면 홈페이지 앞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 트릴리언 달러 트랜잭션이 뭐 190개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뭐 오테림 대표가 이제 한마디를 던져요. 이 서클사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인용 문구에 관해서도 이 서클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앞에다가 전면에 내세워서 이런 얘기를 했고, 오테림 대표의 어떤 제안에 관해서, 발언에 관해서도 소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추가적인 사항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뭐 위에나가 뭐 $10를 뭐 추구한다. 위에나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추가적인 사항으로 나이지리아가 지금 어느 정도 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브릭스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브릭스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심은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인도입니다. 이 세 개,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18개나 되는 국가들이 브릭스 연합에 합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에요. 이들 국가는 아시겠지만 저성장에서 고성장 쪽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오히려 G7 국가들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근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브릭스라는 이쪽에 자 후보군이 몇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후보군. 물론 18개국의 어떤 그런 국가가 있지만 대표적인 국가가 가장 최근에 멕시코가 거기 들어갑니다. 자, 멕시코가 브릭스에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가 인구적인 측면이나
지하자원 뭐 어떤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인지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다 이런 선입견이나 이런 거는 투자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극도로 버려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뭐 흑인들? 뭐 볼 거 있어? 미개한 나라? 이런 생각들은 절대로 버려야 된다. 인도? 카레 나라? 시체가 막 뭐 겐지스강을 떠다녀? 그게 지금은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영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섰어요. 인도도. 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국가는 나이지리아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나이지리아도 터키도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런 국가들이 잠재 성장률도 앞으로 올라가겠지만 브릭스로 연합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CTC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기 산유국이 나와 있어요. 2021년도 기준에서 미국이 세계 최대 여기 나와 있죠. 네, 얼만큼인지 1100만 뭐 1000만 이렇게 러시아가 두 번째 그리고 사우디가 이렇게 그리고 캐나다는 참고로 오일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G7 국가 중에 미국과 캐나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재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산유국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여기 상위 포지션 있는데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12위예요. 나이지리아가 여기 산유량에서 현재 포지션 자체가 근데 12위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기 나이지리아가 2025년까지 아프리카 최대 정유 업체가 될 수 있다. 네. 이 보고서를 올 초에 발표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사람이 당코테라는 사람이거든요. 당고테. 근데 이분이 정유공장 개장뿐 아니라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어 올해 주목한다. 2025년까지 아프리카 최대 정유 허브가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 자본이 이미 많이 이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빌드업 되고 진행 중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세 개의 산유국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개의 산유국 중에 뭐 이렇다 할 만한 정유시설이 없어요. 검은 원유를 해외로 보냈다가 그걸 다시 가져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률이 적죠. 근데 2025년까지 이 정유시설이 완성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국 내에 인플레이션을 올리지 않고 그러면 원유도 싸게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인건비가 싸죠. 그리고 인구는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젊죠. 그럼 국가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서클사는 파트너십 글로아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거죠. 왜냐면 거기다가 대출을 해줘서 유동성을 주입해서 이자를 가져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나이지리아라는 국가 자체를 이미 분석을 끝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클도 파트너십 관계를 글로아와 맺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건 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추론을 하고 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2025년까지 아프리카 최대 정유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다.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러시아나 브릭스, 오페크 플러스, 뭐 특히나 에너지 자원이나 천연 자원이나 곡물 자원에 관해서 무기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와중에 정유허브 시설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만든다. 그럼 아프리카 대륙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이미 방향성이 확정되어 있는 현재 상황인데 고유가 시대에 얼마나 큰 경쟁력이 있을까요? 나이지리아는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단고테 정제소의 개장과 국영 정제소의 재활성화 모두 2025년까지 나이지리아를 아프리카 최대 정유 허브로 만들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고 중국도
이미 같이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CTC 코인을 매집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 아니면 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많이 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아마 욕을 하시면서 떠나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오늘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저는 그냥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이 회사에 관해서, CTC에 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뭐 팩트적인 근거, 나이지리아 정부와 지금 현재 어디까지 뭐 관련돼 있나,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까. 나이지리아는 앞으로 포텐셜이 엄청나게 선진국보다 터질 가능성이 높은가, 뭐 여러 이런저런 측면을 재고하시면서 검토하시면서 투자를 뭐 진행하시면 저는 분명히 향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추가적인 사항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는 아마 구글링을 조금 더 해보시면 아마 많은 자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코인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코인은 아니니까 그냥 끝까지 믿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